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5분 경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취임 1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온 후보 2명 때문에 일본 SNS가 벌써부터 시끌시끌한데요. 한 명은 여자 아베로 불리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도 펀쿨색좌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번 총리 교체는 그 무게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바로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11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사전 5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겨우겨우 총리가 된 인물인데요.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총선, 올해 6월 도쿄도 의회 선거, 그리고 결정타였던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치르는 선거마다 내리 3연패를 한 겁니다. 특히 참의원 선거 패배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는 소수 여당 신세로 전락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라면서 총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자민당 규칙을 보면 소속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기 중에도 총재를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사인 발표 직전엔 이미 160여 명이 찬성해서 과반까지 딱 11명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하죠. 사방에서 압박을 받던 이시바 총리는 결국 백기를 들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얼추 마무리된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총리 자리가 비면서 그야말로 성격도 스타일도 정반대인 2명의 후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입니다. 이분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정치, 철학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베 신조의 완벽한 복사판이자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불리기 때문이죠.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타협 없는 초강경 노선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도 국제사회 눈치 보느라 직접 참배는 꺼렸던 야스쿠니 신사 있잖아요. 아베 총리조차 재임 시절 딱 한 번 갔는데 다카이치는 총리가 된 후에도 계속 참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실제로 장관 시절에도 거의 매년 거르지 않고 참배를 했다고 하네요. 논란이 될 행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무상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는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요. 2023년에는 아베 행정부가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정부 문건이 폭로됐는데 당시 총무상이었던 다카이치는 완벽히 조작된 문서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부가 그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버렸죠. 결국 사퇴 약속을 번복하면서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인정한 고노다마나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극우 단체인 일본 회의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베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초강경파의 반대편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펀쿨색좌로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아들로 4대에 걸친 정치가 출신인데다 미국 명문대 출신의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젊고 잘생기고 미디어 활용에 능해서 정치계의 아이돌로 불리는데요. 2019년 UN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밈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해졌죠. 그의 행보는 확실히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릅니다. 유명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고
남성 강요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최근 이시바 정권 말기에 쌀값이 폭등해서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농림수산상으로 딱 등판해서 정부 비축미를 반값에 푸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덕분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급상승했고 단숨에 차기 총리 후보 2위로 떠올랐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부별성 제도나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다카이치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인물이란 말이죠. 온건하고 개혁적인 얼굴 뒤에 정치 명문가 출신다운 냉철한 계산과 야망을 숨기고 있는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게 된 상황이다 보니 일본 국민들도 지금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의 유력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는 다카이치가 26%, 고이즈미가 22%로 정말 박빙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이 강력한 일본을 내세우는 강경 보수 노선과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세대 교체론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일본의 미래를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내부의 선택이 우리한테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 중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약속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꽤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시바 총리의 시대는 끝났으니 바통을 누가 이어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진 거죠. 만약 여자 아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일 관계는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과거사에 대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게 분명해서 한일 관계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무조건 해피엔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온건파로 알려져 있고 신뢰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이시바 총리처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역시 야스쿠니 참배 전적이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인 셈이죠. 결국 일본의 이번 선택은 아베 시대로의 강경한 회귀냐 아니면 젊은 리더십을 앞세운 예측 불가능한 미래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옆나라의 리더 교체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우리도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